그날 마음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죠. 처제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선택을.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듣는 순간 깜짝 놀랄 처제의 이야기입니다. 형부와 언니, 그리고 처제 이 세 명의 가족들 사이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아침 6시 반, 창문 너머로 희뿌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기우는 벌써 세 번째 수건을 빨래통에 넣고 있었죠. 선아의 이마에 올려둔 물수건은 밤새 뜨거워져서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녀의 열은 석 달째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걸까? 그 짧은 생각 하나가 묘하게 길게 가슴에 남았죠. 물 좀 줘요. 선아의 목소리는 갈라진 땅처럼 메말라 있었어요. 기운이 조심스럽게 빨대를 입술에 대어주자 그녀는 겨우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죠. 방 안에는 약 냄새와 소독약 향이 뒤섞여 있었는데 세탁기 탈수음이 멀리서 웅웅 울렸어요. 그 소리마저 이 집의 일상적인 공기가 되어버렸죠.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알렸어요. 기우는 부엌으로 나가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냄비 안에서 쌀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면서 문득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쓰러진 뒤로 제대로 잠을 잔 기억이 없었거든요. 형부, 저예요. 민정이요. 현관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제 민정이 커다란 보온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그녀의 얼굴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 좀 어때요? 어제 전화 받고 밤새 걱정했어요. 민정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기우는 죽을 졌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그대로야.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아.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와 보온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들이 나왔죠.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모두 선아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형부도 같이 드세요. 혼자 끼니 때우기 힘드셨죠? 그녀의 말에 기우는 그제야 자신이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걸 떠올렸어요. 죽만 끓여서 선아에게 먹이고 자신은 남은 것으로 대충 때웠거든요. 민정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엔 기름때가 굳어 있었죠.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처제, 내가 할게. 넌 언니나 좀 봐줘. 아니에요. 형부는 좀 쉬세요. 제가 이것 좀 정리하고 언니한테 갈게요. 기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그게 민정일 줄은 몰랐지만요. 그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죠.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지금 이 집과는 너무나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았어요. 민정이 싱크대 앞에 서자 기우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민정이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래요? 원인을 모르겠대. 스트레스성일 거라고만 하는데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어. 민정은 잠시 말없이 형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 밑엔 거무튀튀한 그늘이 져 있었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아 까칠하게 자라 있었죠. 언니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형부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언니 간호하는 것도 도와드리고요. 고맙긴 한데 너도 일 있잖아. 괜찮아요. 언니가 이런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민정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가쁜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죠. 민정은 조심스럽게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한때 요리를 그렇게 잘하던 늘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고 메말라 있었어요. 언니 나야. 민정이. 선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동생을 알아보더니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민정아, 왔구나. 응, 반찬 좀 해왔어. 형부랑 같이 먹어. 선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기훈 씨, 많이 힘들어하지? 형부는 괜찮아. 언니나 빨리 나아야지. 민정은 물수건을 새로 적셔 언니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아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동생의 손길이 시원하고 편안했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정은 거의 매일같이 들렀어요. 아침 일찍 와서 반찬을 해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켜놓고 갔죠. 처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는데 어느새 하루도 빠지지 않게 되었더라고요. 기훈은 그런 민정에게 거듭 고마워했지만 선아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마음 한켠에 작고 묘한 불편함이 자리했죠. 기훈은 확실히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민정이 해온 된장찌개를 먹으며 그는 오랜만에 입맛이 돈다고 했죠. 죽 끓이던 손이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았고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온기는 선아의 자리까진 닿지 않았죠. 형부, 오늘은 제가 언니 병원 데리고 갈게요. 민정이 차 키를 들며 말했어요.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집 좀 정리하고 있을게. 선아는 휠체어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자신이 직접 나섰을 일들을 이제는 동생이 대신하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어요. 병원 가는 길 민정은 언니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언니, 오늘 날씨 좋지? 벚꽃도 피기 시작했어. 선아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대답했죠. 그래, 예쁘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벚꽃이 아니라 거리를 오가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엄마들. 그녀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따라가다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자신이 그 길 위를 걸었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죠. 진료실에서 의사는 민정에게 설명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에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네요.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매일 가서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선아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라 민정이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고 입술 안쪽을 조용히 깨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기훈이 거실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 있었어요. 소파 쿠션도 새로 배치하고 탁자 위엔 꽃병까지 놓여 있었죠. 민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형부 대단하시네요. 집이 완전 달라졌어요. 처제가 매일 와주니까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기훈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울렸지만 선아는 이상하게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 활기가 돌아왔다는 걸. 하지만 그 활기의 중심에 자신은 없었죠.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민정과 기훈은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민정이 야채를 다듬으면 기훈이 받아서 씻고 기훈이 고기를 썰면 민정이 양념을 했죠.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와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한데 섞여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죠. 형부, 언니가 좋아하는 불고기 양념 비율 아세요? 간장 3숟가락, 설탕 1숟가락 반이지? 맞아요. 역시 형부는 언니를 잘 아시네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선아는 안방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소리였지만 그 온기 속에서 자신만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민정이 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선아도 오랜만에 식탁에 앉았죠. 기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힘들면 방에서 먹어도 돼. 아니야, 같이 먹고 싶어. 선아가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집기가 어려웠어요. 불고기 한 점을 집으려다가 미끄러뜨리고 말았죠. 민정이 재빨리 선아의 그릇에 고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언니, 제가 집어줄게. 고마워. 선아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때는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고 상을 차리던 자신이 이제는 동생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의 반찬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모두 자신이 만들어주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손에 온기가 묻어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기훈은 선아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아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이제 나 없어도 되겠네. 그 말에 기훈이 놀라서 물었죠.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그냥 민정이가 있으니까 집안일도 잘 돌아가고 너도 훨씬 편해 보여서. 선아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기훈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제는 잠깐 도와주는 거야. 당신이 낳으면 다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하지만 선아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발자국처럼 들렸거든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정의 콧노래 소리가 마치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밤 9시 민정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형부, 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오늘도 고생했어. 기훈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민정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형부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좀 쉬셔도 돼요. 고마워. 정말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은 민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형부의 인정을 받는 게 왠지 뿌듯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기훈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선아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본 선아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집의 불빛이 더 밝아질수록 내 그림자만 길어지는 것 같아.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죠.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집에 들러 며느리를 보고 가는 게 일상이었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아, 엄마야. 기훈이 서둘러 나가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 집이 이렇게 깨끗해졌네? 선아가 나아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처제가 요즘 매일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어요. 놀람과 감탄이 섞인 그 표정엔 선아가 아닌 민정을 향한 관심이 스쳤죠. 기훈은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며 가볍게 웃었지만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고마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 한켠에 밀려들었죠. 안방으로 들어간 시어머니는 선아를 보자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아이고, 얼굴이 더 말랐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네, 어머니. 먹고 있어요. 그때 부엌에서 민정이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 민정이구나. 요즘 언니 간호한다고 고생이 많다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시어머니는 민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착하기도 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처제가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는 선아를 향해 말했죠. 선아야, 네가 복이 많구나. 이런 동생을 뒀으니 말이야. 선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음 어딘가가 찌릿하게 아팠어요.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는 민정이 차려놓은 상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이것도 다 민정이가 한 거야? 음식 솜씨가 언니 못지않네.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에이, 겸손하기는. 선아는 아파서 못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다행이니.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웃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맛있다. 선아가 해주던 것보다 더 맛있는데? 그 순간 안방에 누워있던 선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 말이 농담이란 걸 알면서도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는 이불 끝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기우는 그 웃음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입안의 밥맛이 사라졌고 어머니의 말이 농담이 아닌 상처로 들렸죠. 하지만 그 상처를 대신 받을 수도 어머니에게 되묻지도 못했어요. 그저 웃으며 넘기는 게 아들의 도리라 생각했거든요. 기훈이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어머니, 선아도 곧 나을 거예요. 그럼 예전처럼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도 민정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봐도 살림 하나는 끝내주게 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그 안의 비교가 선아의 가슴에 길게 남았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잠시 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아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선아야, 자는 거 아니지?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민정이가 정말 잘하더라. 네가 아픈 동안 고생이 많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야. 네, 민정이한테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근데 선아야, 너무 오래 아프면 안 돼. 기훈이도 힘들고 민정이도 자기 생활이 있을 텐데. 그 말이 걱정으로 들리기보다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처럼 느껴졌어요. 네, 어머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민정이가 아무리 착해도 남의 집 일을 계속할 순 없잖아. 시어머니가 방을 나가자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민정이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죠. 언니, 어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선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야, 맞는 말씀이야. 내가 너무 오래 누워있네. 무슨 소리야, 언니. 아픈 게 언니 잘못이야? 민정이 손을 잡자 선아는 살짝 움찔했어요.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그 따뜻함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의 착함이 나의 무력함을 또렷하게 비추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가 떠날 때까지 집안은 시끌벅적했어요. 민정아,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 네가 있어서 우리 기훈이가 살 것 같구나. 그 말이 들렸을 때 선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의 웃음소리 속에서 자기 목소리만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선아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질투도 분노도 아닌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슬픔이었어요. 베개를 끌어안은 채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호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등을 돌린 채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너무 쉽게 안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미묘한 죄책감이 오래도록 잠을 붙잡았죠.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언니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거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한껏 들어왔고 커튼 사이로 햇빛이 길게 비쳤어요. 선아의 방을 정리하던 민정은 서랍 안쪽에서 접혀 있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바닥만한 낡은 봉투였죠. 호기심에 조심스레 꺼내보니 영수증과 메모지가 몇 장 흩어져 있었어요. 치료비 약가, 생활비 정리라는 글씨가 선아의 손글씨로 보였어요. 날짜는 꽤 오래전이었고 영수증에는 병원 이름이 여러 군데 적혀 있었죠. 그중 몇 장에는 기훈 씨 모친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정은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언니가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낸 건가? 종이 끝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기훈 씨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민정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죠. 언니가 왜 그토록 버티듯 살았는지, 왜 병명조차 스트레스성이라 했는지, 그건 병이 아니라 짐이었어요. 민정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봉투를 꼭 접어 제자리에 넣었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무슨 일 있어? 민정은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숨겨야 하나. 하지만 언니가 더는 이런 짐을 혼자 지게 둘 순 없었죠. 형부, 어머니 치료비. 언니가 혼자 감당했던 것 같아요. 기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정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기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무릎 위로 떨어졌죠.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든 기훈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어요. 이걸 혼자 감당했단 말이야.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민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기훈은 손끝으로 영수증을 천천히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고맙다는 말로만 버텨왔구나. 고마움 뒤에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제야 지난 몇 달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달았어요. 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기훈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마 나한테 걱정시키기 싫었겠지. 그때 안방에서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거기 있니? 민정은 서류를 재빨리 서랍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선아가 베개를 기대고 앉아 있었죠. 언니, 일어났어? 응. 근데 무슨 일 있었어? 아까 형부 목소리가 들리던데. 민정은 애써 웃었습니다. 그냥 아침 뭐 먹을지 얘기했어. 선아의 시선이 열려있는 서랍으로 향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봤구나. 민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미안해. 우연히. 손에 잡혔어? 선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간 알게 될 줄 알았어. 숨길 일도 아니니까. 왜 혼자 그런 걸 감당했어? 형부한테라도 말했으면 됐잖아.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번지며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땐 그게 며느리인 내 몫이라 생각했어. 기훈이는 회사 일로도 힘들었고 거기에 병원 일까지 얹기 싫었어. 그래도 언니 몸이 이렇게 된 건 너무 심했어. 선아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그땐 그냥 괜찮다고 믿고 싶었어. 그때 기훈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기훈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선아야. 선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죠. 알게 됐구나. 미안해.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기훈이 선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떠다녔죠. 그 모습이 마치 언니가 버텨온 세월처럼 느리게 흩어졌어요. 민정은 창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언니는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텼던 거였구나.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언니를 쓰러뜨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저녁 기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거실 공기가 낮보다 훨씬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설거지 물소리가 잔잔히 흘렀고 그 소리마저 마음을 건드렸죠. 선아는 문틈 사이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깨에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누군가를 지켜주려다 스스로가 지쳐버린 사람의 등 같았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민정이 물수건을 들고 다가왔어요. 기훈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언니도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어요. 그건 형부 잘못 아니에요. 언니 마음 저도 알아요.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죠. 짧은 순간 그의 손이 민정의 손등을 스치며 내려갔어요. 감사의 뜻이었지만 그 장면을 문틈 너머로 본 선아의 가슴은 싸늘해졌어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만 이 집에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문을 닫으며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렀어요. 칼 부딪히는 소리, 된장 끓는 냄새, 예전엔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들리던 소리였죠. 선아는 안방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온기가 방 안까지 닿지 않았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딱 좋네. 언니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렸어요. 내가 좋아하던 걸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 알아주는구나. 그 생각에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떨렸죠. 점심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았어요. 예전엔 선아가 주방 쪽에 앉았는데 이젠 민정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작은 자리 바꿈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버렸죠. 오늘은 입맛 어때? 괜찮아. 민정이 국을 떠주며 말했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 기훈이 웃으며 말했죠. 요리 솜씨 정말 늘었네. 덕분에 살겠어.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아의 속이 서늘해졌어요. 그 웃음이 따뜻할수록 자신은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기훈은 민정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웃는 얼굴 뒤로 선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내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그런 물음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선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정이 말했죠. 언니 조금 더 먹어. 힘내야지.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거실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기훈은 창밖을 바라봤고 민정은 조용히 그릇을 치웠죠. 서로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마음속엔 같은 무거운 기류가 흘렀어요. 그날 밤 선아는 누워 있었어요.
불 꺼진 방 안은 조용했고 커튼 틈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천장 위에 희미하게 번졌죠. 그 빛을 바라보는 사이 오래 눌러둔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병원, 늘 밀리지 않게 챙기던 납부일,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느릿하게 스쳐갔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아무도 모른 채로 버티는 중이구나. 손끝으로 이불자락을 꼭 쥐었어요. 그 조용한 동작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이유 없이 서러운 건 아마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한 듯 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러움이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식혀버렸어요. 나는 점점 이 집의 짐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녀의 생각은 그렇게 천천히 깊은 한숨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아의 몸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어요. 열도 내렸고 기침도 줄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몸은 가벼워지는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아침마다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밝은 인사,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 그 익숙한 리듬이 이젠 선아에게 자신이 없는 일상의 리듬처럼 들렸어요. 언니, 일어났어? 민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물수건이 들려 있었죠. 응, 오늘은 얼굴 좀 편해 보여. 민정은 환하게 웃었지만 선아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아끼게 된 건 대화 속 자신이 점점 조용한 배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기훈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민정이 차려놓은 아침상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 그 소리들이 공기를 채웠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 혼자 갈게. 혼자 가긴 힘들잖아. 기훈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기훈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죠. 아, 오늘 급한 일이 생겼네. 처제, 네가 좀 같이 가줄래? 그 말에 선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젓가락이 그릇 위에서 짧게 미끄러져 떨어졌죠.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언니, 조금만 더 먹어. 기운 내야지. 배불러. 먼저 일어날게.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남은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죠. 오후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민정이 몇 번 말을 걸려 했지만 선아는 창밖만 바라봤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집의 풍경 속에서 자신만 흐릿하게 겉도는 기분이었죠. 언니, 나 뭐 잘못했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럼 왜 요즘 말도 잘 안 해? 선아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손끝에 닿은 언니의 온기는 싸늘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집에서 관리를 잘하신 덕분이에요. 의사는 민정을 향해 웃었죠. 그 순간 선아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잘 돌봐주셨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스쳤어요. 예전엔 그 말을 자신이 듣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선아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몸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납처럼 가라앉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이 팔을 내밀었어요. 언니, 이쪽 손잡아. 괜찮아.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무리하지 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선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민정은 놀란 듯 멈춰섰죠. 언니, 왜 그래? 선아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요즘 나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서로의 마음까지 식혀버리는 것 같았죠. 저녁 때 기운이 돌아왔어요. 민정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 선아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서려 있었지만 그 온기가 방 안까진 닿지 않았어요. 오늘 병원 어땠어? 기운이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 다행이네. 기운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죠. 근데 처제, 요즘 언니가 좀 이상하지 않냐? 내 저한텐 말을 거의 안 해요. 내가 얘기해 볼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선아가 나왔습니다. 저녁 드세요. 같이 먹자. 배 안 고파요. 기운이 팔을 잡았어요. 선아야, 이러지 마. 처제도 힘들어해. 선아가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서운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뭐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 집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선아는 조용히 팔을 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죠. 기훈과 민정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어요. 국물에 김이 서서히 식어가듯 세 사람 사이의 온기도 그렇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흔들렸죠. 그 빛이 방 안을 스칠 때마다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쯤 다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깊은 한숨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천천히 스며들며 방 안의 공기와 뒤섞였어요. 그리고 그건 세 사람의 마음에도 똑같이 번지고 있었죠. 며칠이 더 지났어요. 선아의 몸은 거의 회복됐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죠. 말이 줄고 눈길이 자꾸 어긋났어요. 부엌엔 식은 밥 냄새가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이 그대로였어요. 그날 아침 민정은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왔어. 신발을 벗으며 부엌을 봤지만 선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거실불도 꺼져 있었어요. 민정은 안방 문을 살짝 열었어요. 선아야, 아직 안 일어났어? 침대 옆엔 구겨진 이불이 있었고 선아는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결 빗지 않은 머리. 그 눈빛은 어디론가 멀리 향해 있었죠. 아침도 안 먹었네. 민정이 부엌 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죽 끓였어. 금방 데워줄게. 선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됐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짧은 대답이 공기 속에서 메아리 쳤죠. 민정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그때 선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정아. 왜? 고마운데 이제 그만 와. 민정의 손끝이 멈췄어요. 뭐라고? 이제 안 와도 돼. 민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 뭐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건 없어. 근데 그런 게 더 힘들어. 선아는 손을 꼭 쥐며 숨을 고르듯 말했어요. 너 처음엔 나 도와주러 온 거였잖아. 근데 요즘은 네가 이 집 주인 같아. 내가 손 안 대도 다 돌아가. 그게 고맙기도 한데 나도 모르게 불안해져. 고마운데 이상하게 네가 오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도와주는데도 자꾸 내가 짐 같아서 미안해. 민정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쉬어. 이제 그만 와.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가볍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그래. 알았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햇빛에 잠깐 반짝였어요. 닫히는 문 뒤로 짧은 숨소리만 남았죠. 그녀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고
거실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죠. 민정은 가방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기울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기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처제, 오늘 일찍 왔네? 민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기훈은 이상함을 느꼈죠. 선아는 방에 있어요. 기훈은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선아야, 나야. 문이 열리자 선아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 처제 울던데? 선아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 기훈의 얼굴이 굳었죠. 왜 그런 말을 해? 그만 와도 될 것 같아서요. 이제 몸도 괜찮으니까. 민정이가 뭘 잘못했어? 아니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죠. 선아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말했어요. 요즘은 내가 뭘 안 해도 집이 돌아가요. 기훈 씨도 민정이도 나 없이 잘 지내잖아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허전해요. 기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엔 조용한 바람 소리만 흘렀어요. 그는 선아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어요. 또 잘못된 말을 하면 더 멀어질 것 같아. 마음은 수백 번 말을 건넸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죠. 그저 미안함만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그날 밤 민정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빛이 식탁 위 그릇에 비쳤고 그녀의 손끝이 그릇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어요. 기훈은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선아는 창가에 앉아 두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정은 가방을 챙길까 말까 망설였고 그 망설임 속에서 밤이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민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죠. 떠나야 할까? 아니면 한 번만 더 기다려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일어섰어요. 언니가 원한 게 이거니까.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려던 순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기훈이 나왔어요. 처제, 지금 나가려고? 네. 언니가 쉬라고 해서요. 기훈은 잠시 민정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잠깐만. 줄 게 있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정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뭔데요? 민정이 봉투를 열자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예금주에는 선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언니가 부탁한 거야.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언니가요? 그래. 내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모아둔 거였대. 기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그 돈이 어머니 병원비로 다 나갔어. 언니가 혼자 감당했더라. 민정은 손에 든 통장을 바라봤어요. 빛바랜 종이 끝이 손가락에 닿았죠. 언니가 그런 말 한 적 없었어요. 모를 거야. 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기훈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얼마 전 언니가 그 돈을 다시 채워놨어. 원래 너가 받았어야 할 돈이니까. 민정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형부, 언니가 나 미워한 게 아니라. 기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미워한 적 없을 거야. 민정은 통장을 쥔 채 시선을 떨궜어요. 손끝이 떨렸고 처음 언니 집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픈 언니 대신 밥을 짓고 빨래를 널며 언니가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어. 하고 혼잣말했던 자신이 생각났죠. 그때 언니는 자신보다 동생 걱정을 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지금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형부, 언니한테 이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어. 민정은 통장을 조심히 가방에 넣었어요.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고맙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기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죠. 현관 앞에서 민정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안방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세게 쳤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물은 미움이 아니라 미안함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기훈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소파 위에는 민정이 앉았던 자리에 온기만 남아 있었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서로가 얼마나 애쓴 건지. 그 밤 선아는 안방에서 창밖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죠. 세 사람 모두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이해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선아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정이 앉았던 소파, 민정이 차려놓던 식탁. 그 자리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기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저녁 사올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무리하지 마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죠. 손이 가지 않았어요. 싱크대 옆에는 민정이 어제 씻어둔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뚜껑 한쪽에는 언니 먹으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선아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마음을 더욱 시리게 했습니다. 그날 민정은 자기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통장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어요. 민정은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선아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언니가 이걸 언제부터 모았을까? 갑자기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민정이 연애한다고 했을 때 언니가 물었던 말. 결혼 생각 있어? 아직 모르겠어. 근데 왜? 아니야. 그냥. 그때 언니는 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였죠. 동생 결혼할 때 보탬이 되고 싶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어떤 말로도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며칠 전 언니가 싸준 반찬통이 놓여 있었어요. 뚜껑에 남은 손때가 마음을 건드렸죠. 민정은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한마디가 속에서 맴돌았어요. 민정은 소파에 앉아 통장을 펼쳐봤어요. 입금 내역들이 줄지어 있었죠. 매달 조금씩 꾸준히.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죠. 언니 집에 가서 집안일 도와주는 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훨씬 오래전부터 조용히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뭘 한 거지? 민정은 고개를 떨궜어요. 언니가 힘들어할 때 자신은 무엇을 해줬을까?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언니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였죠. 그 마음을 몰라줬어요. 오후가 되었어요. 민정은 휴대폰을 보고 또 보았죠. 언니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언니가 날 보고 싶어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형부라는 이름이 떴죠. 민정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처제, 나야. 형부. 기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네. 그냥 그래요. 언니가 말이야.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기훈이 잠시 말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아침마다 물 떠놓고 멍하니 있더라. 밥도 거의 안 먹고 말도 없어요. 그게 다 마음 때문이겠죠. 민정은 손끝으로 통장 모서리를 꽉 쥐었어요. 가슴속에서 죄책감이 서서히 올라왔죠. 형부, 저 때문에 언니가 힘든 건가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기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언니가 많이 힘들어 보여.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형부, 언니한테 제가 괜찮아. 지금은 그냥 쉬어. 둘 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정은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죠. 언니가 밥을 안 먹는다고 가슴이 저려왔어요. 자신 때문에 언니가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 구름처럼 자신의 마음도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었어요. 언니, 이제 알 것 같아. 그땐 정말 몰랐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언니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죠.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민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언니가 준비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네. 그 사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언젠가 이 마음을 돌려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날 밤 두 자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서로에게 닿지 못했죠.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마주할 용기를 내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 밤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게 다시 이어지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후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기훈이었죠. 처제, 나야. 형부. 기훈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언니가 계속 안 좋아.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챙겨 먹어. 내가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가도 될까? 부탁이야. 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민정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언니가 날 보고 싶어 할까? 하지만 형부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죠. 민정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언니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현관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문이 열리고 기훈이 나왔어요. 처제, 와줘서 고마워. 민정이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어두웠어요. 불이 꺼진 거실엔 식지 않은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공기엔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죠. 언니는 방에 있어. 들어가 봐. 민정은 안방 문 앞에 섰어요. 조심스럽게 노크했죠. 언니,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민정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선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째 그대로였어요. 민정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언니. 선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정을 보는 순간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왔어? 응. 형부가 불러서. 선아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떨궜어요.
민정은 조용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언니, 밥은 먹었어? 배 안 고파. 약은? 나중에 먹을게. 민정은 망설이다가 언니의 손을 감쌌어요. 손끝이 차가워서 가슴이 아팠죠.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언니 마음을 제대로 몰라줬어. 선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나도 언니처럼 답답했는데 그걸 표현을 못했어. 선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정아. 응? 나도 미안해. 괜히 너한테 화냈어. 언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민정이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어요. 우리 둘 다 힘들었잖아. 선아는 아무 말 없이 민정을 꼭 안았어요.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죠. 그 조용한 포옹 안에서 오해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민정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죠. 언니 나와서 먹자. 응.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선아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며 숨을 고르듯 말했어요. 따뜻하네. 민정이 웃었어요. 다행이다. 기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먹네. 그러게요.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무겁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죠. 식사가 끝나자 민정이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 했어요.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할게. 언니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이제 내 몫은 내가 할게. 선아는 부엌으로 갔어요. 민정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형부, 응? 언니 괜찮아질까?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질 거야. 이제는 조금씩 나아질 거야. 선아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정은 거실을 정리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쌓인 신문을 한쪽으로 옮겼죠. 기훈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죠. 민정도 선아도 결국 나 때문에 힘들었겠지.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집안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민정이 가방을 들자 선아가 다가왔어요. 민정아, 응? 오늘 고마워. 민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랑 같이 밥 먹으니까 좋았어. 다음에 또 올래? 응. 근데 언니 나 매일은 안 올 거야. 선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이제 언니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끔만 올게. 선아는 잠시 민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마워. 민정이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언니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응. 니도. 문이 닫혔어요. 선아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기훈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 응. 많이.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부엌벽에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죠. 기훈 씨. 응? 우리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네요.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천천히 가요. 세 사람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다시 이어졌죠. 그 밤의 조용한 식탁 위엔 작은 온기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내일을 견디게 할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어요. 민정은 언니 집을 자주 찾지 않았어요. 약속했던 대로 가끔씩만 들렀죠. 그 사이 선아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어요.
빨래를 걷고 냉장고를 정리했죠.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이 선아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정이 언니 집을 찾았어요. 반찬통 몇 개를 들고 왔죠. 언니 나왔어. 민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문틈 사이로 따뜻한 커피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왔어? 들어와. 선아는 차를 내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죠. 요즘 어때? 민정이 물었어요.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선아는 실제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죠. 다행이다. 민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나 언니가 많이 걱정됐거든.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쳐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민정은 컵을 내려놓으며 언니의 눈을 살폈죠. 그때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머물렀죠.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죠.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민정아, 응? 그때 말이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도 힘들었잖아. 이해해. 근데 나는 아직도 가끔 생각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선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가 와서 도와줄 때 고마웠어. 진짜로 고마웠는데. 그런데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 그게 나도 이해가 안 됐어. 민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손에 힘을 줬어요. 컵이 살짝 흔들리며 잔소리가 났죠. 그 소리에 선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건 당연한 거야. 누구나 자기 자리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도 잘못했어. 언니 마음을 몰라줬잖아. 선아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민정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언니, 우리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둘 다 힘들었는데 계속 사과만 하면 뭐해? 민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선아도 따라 웃었죠. 그 웃음 사이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선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정아, 가끔은 형부가 너 얘기할 때가 있었어. 민정이 놀란 눈으로 언니를 봤어요. 형부가? 응. 너가 오면 집이 따뜻해진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복잡했어. 민정은 손끝을 모으며 말했어요. 언니, 형부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알아. 그래서 더 미안했지.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가슴속이 다시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어요. 민정은 가방을 챙겼어요. 언니, 나 이제 갈게. 벌써? 응.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선아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조심히 가. 응. 언니도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어. 민정이 신발을 신고 일어섰어요. 문을 열려다 멈췄죠. 언니. 응?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기다릴게. 민정이 나가고 선아는 홀로 거실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아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아진 건가?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기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처제 왔었어? 응. 조금 전에 갔어. 뭐라고 하던가? 그냥 잘 지낸대. 기훈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이제 좀 어때?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아.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근데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야. 아직도 가끔 헷갈려. 뭐가? 내 마음이. 민정이가 고마운 건지, 미안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기훈이 선아 옆에 앉았어요. 둘 다인 거 아닐까? 그런가?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잖아.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은 빛이 점점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날 밤 선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음 주에 보자. 민정에게서 곧 답장이 왔어요. 응, 언니. 잘 자. 민정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화면이 꺼질 때까지 손끝을 떼지 못했죠. 마음 어딘가가 여전히 묘하게 불안했어요. 선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민정도 자기 집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두 자매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마음속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들 사이로 작은 평화가 스며들고 있었죠. 후회와 이해, 그리고 고요한 평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두 자매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가 되었어요. 선아는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죠. 기훈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선아가 거절했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정말? 네. 이제 많이 나아졌잖아요. 기훈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와. 네. 선아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오랜만이었죠.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 앞에 앉았어요.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죠.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셨나 봐요. 선아는 잠시 멈칫했어요. 네. 그렇네요. 이름이 불렸어요. 선아는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박선아 씨, 오랜만이네요. 네. 요즘 괜찮아서요. 의사는 진료를 시작했어요. 청진기를 대고 혈압을 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숨 쉬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많이 좋아졌어요. 기침은 거의 안 나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저도 놀랐어요. 의사가 선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요즘 간호해 주시는 분 있으세요? 선아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 네. 동생이 도와줬었어요. 아, 그래서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약을 잘 드셨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순간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잠시 멎었어요. 누가 들어도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울렸죠.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걱정이 좀 됐어요.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 확실히 다르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동생분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가족의 돌봄이 약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거든요. 선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시큰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동안 밀어냈던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진료가 끝나고 선아는 병원 로비에 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그 리듬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정이가 나를 살렸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은 민정이한테 서운함을 표현했고 심지어 오지 말라고까지 했었죠. 하지만 민정이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봐줬고 그 덕분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아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정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나야. 언니, 무슨 일이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지금 병원인데. 왜? 어디 아파? 아니야. 정기검진 하러 왔어. 선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정아.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많이 좋아졌대. 다행이다. 근데 말이야. 선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게 다 너 덕분이래. 너가 간호해줘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대. 전화 너머로 민정이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민정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가 날 살린 건데 나는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언니, 울지 마. 민정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언니, 민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언니가 좋아진 게 제일 기뻐. 그것만으로 충분해. 선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언니, 지금 어디야? 병원 로비.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언니, 거기 있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선아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때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따뜻한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온기가 스며 있는 듯 했죠. 30분쯤 지났을까? 민정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언니, 선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정이 서 있었죠. 왜 왔어?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언니 혼자 두고 못 가. 민정이 선아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만 들렸죠.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응? 고마워. 진짜 고마워. 민정은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언니가 좋아져서 나 몰랐어. 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줬는지. 언니니까 당연한 거지. 선아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민정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죠.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선아는 또 눈물이 났어요. 언니, 또 울어? 응, 자꾸 눈물이 나. 민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집 가자. 같이? 응, 같이. 두 자매는 병원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쏟아지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선아는 생각했어요. 내가 받은 건 치료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민정의 손길, 민정의 정성, 민정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았죠. 가족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두 자매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언니, 응?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선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그럼 김치찌개 해줄게. 좋아.
버스가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세상이 지나갔지만 두 자매의 마음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건 지난 상처를 덮어주는 조용한 사랑의 온기였죠.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어요. 선아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정아. 응, 언니. 오늘 시간 있어? 왜?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을래? 좋아. 몇 시에? 6시쯤 와. 알았어. 전화를 끊은 선아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그저 평범한 식사지만 오늘만큼은 꼭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 돼지고기, 두부를 꺼냈어요. 민정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손끝이 분주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기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오늘 처제 오나? 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기훈이 부엌을 보며 말했어요. 많이 준비했네. 응. 민정이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잘했어. 기훈이 미소를 지었죠. 저녁 6시가 되었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선아가 문을 열자 민정이 서 있었어요. 왔어? 응. 근데 언니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불렀어. 민정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전, 나물들이 차려져 있었죠. 와, 언니. 이거 다 언니가 했어? 응. 대박이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김이 피어오르고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기훈이 말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 그러게요. 민정이 웃으며 밥을 뜯었어요. 언니 잘 먹을게. 많이 먹어. 식사가 시작됐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죠. 가끔 웃음소리도 났어요. 이거 언니가 만든 거 맞아? 진짜 맛있다. 맞아. 내가 만든 거야. 언니 요리 실력 늘었네. 요즘 열심히 연습했거든. 선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자 기훈이 일어났어요. 나는 설거지 할게. 둘이 얘기해. 기훈이 부엌으로 가자 거실엔 두 자매만 남았어요. 선아는 차를 내왔죠. 민정아. 응? 오늘 너 부른 이유가 있어. 민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죠. 민정아, 미안해. 언니. 아니야. 들어봐. 그날 병원에서 통화하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어. 그때 너가 한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싶었어. 민정은 말없이 언니를 바라봤어요. 너가 날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너한테 너무 못했잖아.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맞아. 선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너가 없었다면 나도 이 집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민정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죠. 근데 나는 그걸 몰라줬어.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언니, 나 이해해. 고마워. 선아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끝에서 오래된 미안함이 전해지는 듯 했죠. 민정아, 진심으로 고마워. 그때 너가 나한테 해준 것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언니. 민정도 눈물을 훔쳤어요. 나도 미안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몰랐어. 내가 도와주는 게 오히려 부담이었잖아.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잠시 후 선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정아. 응? 우리 이제 진짜 화해하자.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이제 괜찮아. 고마워. 내 동생이라서. 나도 언니여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마음이 다시 이어졌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기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자매가 포옹한 채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기훈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물소리를 들었어요. 이제야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마음속에 맴돌던 죄책감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의 공기엔 오랜 긴장이 사라지고 따뜻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회복이 시작된 듯 했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죠. 선아는 이제 혼자서도 집안일을 잘 해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죠. 빨래를 걷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요. 민정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어요. 예전처럼 매일 오지는 않았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었죠.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죠. 민정이 언니 집을 찾았어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나왔어. 왔어? 비 오는데. 괜찮아. 가까운데 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포근하게 들렸죠. 언니 이거. 민정이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지나가다 언니 생각나서 샀어. 선아가 열어보니 차 안 상자였어요. 고마워. 언니가 좋아하잖아. 잠시 고요가 흘렀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언니, 응? 그때 있잖아. 형부한테 통장 받았던 날.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 살짝 미소 지었죠. 그때 난 그냥 물건을 받은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알겠어. 언니, 그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선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정아, 언니가 혼자 지고 있던 걸 내가 조금 대신 들었을 뿐이야. 그게 사랑이더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빗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죠. 잠시 후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언니 나갈게. 조심히 가. 문이 닫히고 선아는 창가에 섰어요. 빗속을 걷는 동생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죠. 그때 기운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보인다. 응, 이제야.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그 소리가 위로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죠. 선아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맑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도 같은 바람이 불었죠.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닿은 자리엔 새싹이 돋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버텨서 생겨나는 거였죠.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선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죠.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이야기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시니어 화이팅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